안녕하세요. 치아구조대 연재용입니다. 오늘은 보철물이 깨지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치과를 하다 보면 이가 깨졌어요, 전에 해놨던 게 깨졌어요, 이런 이유로 많이 치과를 방문하십니다. 우리가 이를 치료했는데 이것들이 왜 깨지느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치과에서 치료를 위해서 원래 내 자연 치아에 뭔가를 붙이거나 끼우거나 장착하는 재료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금속 재료, 그리고 세라믹 재료, 그리고 합성 고분자, 폴리머 재료, 이렇게 세 가지의 재료를 사용을 하는데요. 금속은 사실 깨지는 재료는 아니죠. 금속은 이제 찌그러지거나 휘는 재료이기 때문에 치과에서 많이 사용하는,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금속 재료인 금의 경우에는, 금리를 하거나 금으로 된 인레이를 하는 경우에 깨지거나 부러지는 일은 이제 사실 드물고요. 나머지 두 가지 재료, 세라믹 재료와 폴리머 재료, 레진이라든지 이런 재료들이 깨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재료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는 경우에 보철물이 사용을 하다가 깨진다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금속이 아닌 치과 재료들, 세라믹, 레진 이런 재료들이 입안에 치료를 마무리하고 사용을 하다가 깨지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재료의 두께가 조금 얇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서 깨지는 것이 빈번하게 있고요. 우리가 씹는 힘에 의해서도 반복된 힘이 작용하면서 이 재료들이 깨지거나 떨어져 나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를 악문다거나 이갈이 습관, 이런 것들이 있다면 더 보철물이 깨지거나 손상될 확률이 높겠죠. 치과 치료를 해놓은 보철물이 세라믹 재료나 레진 재료가 깨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방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정상적인 식생활이나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깨지는 거는 제가 보기에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를 악물거나 이갈이 습관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치료, 예를 들면 이갈이 장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의식 중에 이런 치아나 보철물에 과도한 힘을 가하는 것을 좀 줄여주는 것이 치과 치료 이후에 보철물의 수명을 더 오래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이 씹는 힘이 아주 강한 분들의 경우에는 보톡스를 이용한 치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톡스는 영구적인 치료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 씹는 데 활성화되는 이 근육들을 힘을 좀 낮춰줄 수 있기 때문에 보톡스를 이용한 방법도 치과 치료 재료의 파절이나 깨짐을 좀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속 재료의 경우에 깨지지 않는 재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합력이 강한 분들의 경우에는 임플란트, 특히 임플란트를 사용하시는 경우에 임플란트 티타늄 재료 자체가 부러지거나 찢어져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우리가 금리가 좋은 치료 방법이긴 하지만 금리의 경우에도 과도한 힘이나 이런 것들이 작용을 했을 때 구멍이 난다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자연 치아와 임플란트를 비교하게 되면 자연 치아의 뿌리는 치주 인대라고 하는 인대에 의해서 고정이 되기 때문에 약간의 탄력성이 있어요. 그래서 씹는 힘이나 충격을 이렇게 완충시켜주는 효과가 있는데 반해서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치조골, 잇몸뼈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씹는 힘을 온전히 보철물이 다 받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재료와 동일한 형태의 수복물을 장착한다 했을 때 자연 치아에 비해서 임플란트의 경우에 보철물의 깨짐이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임플란트로 치료를 하는 경우에 이 보철물의 깨짐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에 입안의 모든 치아를 임플란트로 대체하는 경우에 임플란트가 자연 치아에 비해서 충격을 흡수해주는 능력이 떨어지고, 또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에 비해서 이 감각이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씹는 힘에 대한 감각, 반응이, 내가 지금 얼마나 강한 힘으로 물었는지에 대한 반응이 자연 치아에 비해서는 덜 민감하기 때문에 전체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에 이 보철물의 깨짐이나 이런 것들이 더 흔히 일어날 수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전체 임플란트를 하는 환자분들의 경우에 보톡스를 주기적으로 맞는 것을 권해드리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보철물의 깨짐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이게 우리가 치과에서 사용하는 재료에 따라서는 잘 깨지는 재료들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는데, 아니 이거 왜 치료했는데 이렇게 잘 깨지느냐, 치료를 잘못한 거 아니냐 라고 이제 치과 의사를 원망하는 마음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치료 과정에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거나 세심하게 치료를 했다면 덜 깨질 수도 있었겠지만, 이게 그 외적인 이유에 의해서도 치료해 놓은 재료가 깨지거나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말씀드린 어떤 교합력, 이 약물기, 이갈이 습관, 또 자연 치아와 임플란트의 차이,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잘 쓸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게 자꾸 깨지고 떨어지고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는 치아구조대 연재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